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나스닥이 무려 2% 넘게 하락했는데요. 다우 0.7% 하락, 그리고 나스닥 2.24% 하락했고, S&P 500 지수 1.3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지수도 1.49% 하락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지수 모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금요일 마지막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앞두고는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3.2% 넘게 하락했고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메가테크, 맥세븐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직 테슬라만 상승을 했는데요. 막판에 사실 이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는데 그 미묘한 변화가 결국에는 트럼프 관련주 위주로 상승을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대표적인 트럼프 관련주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은행주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죠. JP 모건, 웰스파고, 바클레이스 같은, 시티그룹 같은 모두 다 대부분 녹색을 보였고요. 은행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자본 확충을 요하는 규제가 있잖아요. 바젤 3라든지 이런 것들 규제를 완화해주고 인수합병을 더 유인하겠다, 그런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행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 모습만 보면은 대폭락한 것 같은데 개별 종목별로 보니까 뭔가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워낙 빨간 날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 위주로 상승하고, 그리고 파이낸셜이 0.3% 상승했고요. 나머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주일 퍼포먼스 혹은 한 달 퍼포먼스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경기 순환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파이낸셜이 약 3에서 5%가 약 상승한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어, 트럼프가 당선된 지, 트럼프 2.0 시대가 접어든 지 약 열흘 동안 한 5일 정도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10에서 20%막 오르면서. 근데 그 이후에 지난주에는 거의 4일 연속 나스닥 S&P 500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트럼프 랠리도 거의 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금요일 막판에는 트럼프 랠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 결국에는 이 보시는 비디오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 수익을 늘리는 게 사실 좋자, 저도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다음 주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같이 보고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저도 서로 이렇게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걸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러미 시걸 교수의 의견을 가져왔는데요.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걸이라는 주식 구루죠. 주식 전문가시고 지금 투자 운용사에도 지금 몸을 담고 계신데 이분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어저께 나와서 하루 전에 원데이 여고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의 효과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그 누구보다도 가장 프로 스탁 마켓이라는 거죠. 가장 주식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리고 친시장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거를 두고 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우 트럼프 효과가 한 5일 정도 나타났는데 그냥 이걸로 끝날 것이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두 번째 보여드리면 이분은 유명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해요. 플린 필립스라는 분인데 어, 이분이 하는 말은 그럽니다. 지난 50년의 데이터를 봤는데 여기 잠깐 들려드릴까요? 네, 아주 잠깐. 네, 지난 50년. presidential elections. For the last 50 years, there's only been two times when the market's been dow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50년의 데이터를 모두 봤더니 어, 대통령 당선 시점으로부터 취임식 시점, 내년 1월이 취임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11월 6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이 약 두 달간의 기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을 봤더니
역대 50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한 적이 딱 두 번 미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2008년. 뭐 리만 사태라든지 이런 뭐 리세션이라든지 이런 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는 혹은 리세션이 있는 그런 시기 딱 두 개 해를 빼놓고는 대부분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또 규제 철폐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혹은 취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에 편승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 상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 야디니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되면서 애니멀 스피릿을 자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주식 전망, 이어엔드 타겟 이런 것도 계속 상승시키고 있고 상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분도 스테파니 링크라는 스트래티지스트죠. 근데 결국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게 잘 나왔단 말이죠. 리테일 세일즈가 0.4% 전년 대비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늦춰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금리 인하를 늦춰나는 건 사실은 경기가 좋다는 방증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스테파니 링크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CPI나 PPI가 조금 더 더디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GDP라든지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기가 아직도 미국이 뜨겁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늦게 내려가고 금리가 좀 늦게 내려가더라도 결국에는 스탁 마켓에 좋은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메가캡을 포함해서 메가캡보다는 사실은 저는 트럼프 관련주를 더 좋게 보고 있긴 한데요. 이런 거죠. 결국에 저희가 뭐 제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에 초점을 맞추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주요한 어떤 그런 주가의 요인으로 보는 게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인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완화인데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섹터가 소형주와 은행주라는 거죠. 은행주 중에서도 리저널 뱅크라고 하는 지역은행, 좀 중소형 은행에 왜냐하면 여기 나왔지만 인수합병이 중소형주 은행에서 나타나게 되면 인수합병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상방이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젤 3라는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는 의무가 강하잖아요. 자본을 쌓아놓고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제때 인출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바젤 3도 약간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다 보면 결국에는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쌓아놨던 돈들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돈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은행주가 파이낸셜이 아까 제가 업종별 수익률을 봤을 때 파이낸셜이 지난주에도 강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KRE라고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ETF인데 이게 리저널 뱅크에 투자하는 미국의 ETF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약 10% 이상 상승을 한 상태인데 더 갈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난주에 S&P 나스닥이 그렇게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방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거죠. 스탠리 드러큰 밀러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잖아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이분이 3분기 그 13F 공시를 했는데 이분의 어떤 지분이 어디에 많이 늘었는지 봤는데 첫 번째가 KRE 방금 말씀드린 리저널 뱅크에 투자하는 ETF라는 겁니다. 자, 안 보이시면 좀 크게 드릴까요? 드러큰 밀러가 약 200만 주의 KRE ETF를 매입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약 자기 포트폴리오의 4% 정도가 KR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KR이가 실제로는 사실은 드러큰 밀러 말고도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문이에요. 이건 블룸버그의 스크린인데 US 리저널 뱅스 붐이라고 했죠. 그래서 KRE ETF에 펀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죠. 1000 밀리언 US 달러가 넘는 거죠, 그쵸? 어, 그리고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금 이때 가장 많이 자금이 유입됐는데 지난 일렉션 이후에 혹은 일렉션 즈음에서 가장 많은 역대급 자금이 KRE 펀드로 들어왔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려 왔는데 실제로 트럼프 당선되면서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어, 트럼프 랠리가 더 좀 더 이렇게 갈 수 있는지 다른 또 차트를 보면 이거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도 73,000대에서 약간 저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사실 주가를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이제 IWM이라는 러셀 지수 소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근데 많이 조정을 받았죠. 나스닥, S&P 함께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전고점에서 지금 지지를 약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가 차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에서 지지한다면 다음 주에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 주식은 그건 어떻게 될 것이냐? XLK라는 ETF가 있죠. 미국의 테크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데 저번에 한번 제가 제시카 인스킵이라는 그 차티스트의 의견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237에서 저항을 아주 강하게 받고 하락해서 지금 228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방이 약간 반등을 위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제 237을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간에 뚫을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고 테크 주식은 결국에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주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수요일 장 마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수요일 장 마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월마트라는 거대한 어떤 소비 뭐 리테일 세일즈 지표와 거의 맞먹는 월마트의 실적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화요일에 월마트의 실적 그리고 이거는 장 전에 있고 수요일 장 종료 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에 아주 큰 테크 주식 또는 미국의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 구매력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2월 18일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지금 62%로 나오는데 한때 80%까지 갔다가 다시 50%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62까지 올라왔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엘 에리언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말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제 무슨 말을 올렸냐면 Tyranny of Excessive Data Defense. 그러니까 패드를 이분은 상당히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너무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7월 패드 미팅에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그 다음 9월 미팅에는 50bp 인하를 했죠. 그러더니 또 한 달 후에는 25pp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이제? 그저께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페드 연준 의장의 말이 뭐 1년 단위도 아니고 한 달마다 계속 너무 바뀌니까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어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계속 춤을 추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페드가 금리 인하를 뭐 늦춘다 이런 발언보다는 결국에는 따라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효과 그리고 정책의 효과가 미치는 그런 업종들 그리고 기업의 실적 여기에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튼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 트럼프의 정책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주식시장에 친화적이라는 거 그리고 스테파니 링크 그리고 플린 필립스의 발언들 역대 50년 동안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취임일 사이에 주식이 하락한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었다. 50년 중에 두 번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2000년, 2008년 이 두 번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럼프 관련주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한번 뭐 테크 주식, 주로 우리나라 분들은 테크 주식 투자하시지만 소형주나 지역은행 관련주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저도 뭐 같이 투자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미국 뉴스라든지 전망, 주식시장에 관한 리포트가 있으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